자, 미국의 이 CIA 출신 수미 테리가 한국계 이 북한 전문가, 한반도 전문가인데 미국의 검찰이 이 수미 테리 씨를 기소했습니다. 기소한 이유와 내용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이게 우리에게도 미치는 파장이 상당한데요. 미 연방검찰은요, 수미 테리 씨, 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입니다.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기도 한 굉장히 유명한 인사입니다. 유력 인사입니다.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해서 사실상 한국의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라면서 파라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정원에게 식사 접대 등을 받은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의 31쪽 분량의 공소장 내용 중에는요, 2013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지난 시점부터 한국의 국정원 요원이 수미 테리에게 제공한 선물, 식사 내역 등을 상세히 적시했고요. 당시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그 사진을 보면 우리 국정원 요원 2명도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10여 년간 실시간 도구 감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미 테리 씨가 명품 매장에서 선물을 구입한 모습, 선물 받은 모습도 사진에 찍혔고요. 자, 가방과 옷가지 등의 명품 선물을 접대받았고 국정원 요인 2명이 찍혀있는 NIS가 한국의 이제 국정원을 뜻합니다. 수미 테리 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몰래 찍은 거죠. FBI가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명품 매장에서 수미 테리 씨가 명품을 선물 받고 있는 장면, 사진까지 포착을 해서 미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씨를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한국 국정원의 이 관계까지 폭로를 했습니다. 수미 테리 씨는 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 고위급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CSIS의 인터뷰 내용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미국 시민이고 또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CIA에서 일하고 백악관에서 일하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보는 게 일단 순위인데 동맹이 강하고 이러면 다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일이니까. One of the solutions is to continue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isolated countries in the world because ultimately this problem has to be solved by the North Korean people. So if we say the words like we're going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all they have to do is play that over and over to their people and mobilize themselves. So I think this kind of rhetoric is not helpful. 자, 논란은 크게 두 축입니다. 이 수미 테리 씨를 과연 이른바 한국 정부에게 유리한 한국의 대리인 활동을 했었던 그 기소 내용이 적절한가의 여부, 이것과 관련해서 10여 년간 이 도청과 감청을 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활동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소를 했을까, 문제 제기했을까? 동맹지간인데, 동맹국 지간인데 왜 그걸 했을까? 그 기소 내용이 과연 적절한가, 순수한가의 여부.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 FBI 등이 10여 년간 추적을 한 것을 왜 모르고 다 들통나게 저렇게 첩보 활동을 했을까라는 이 두 가지 논란의 축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 검찰이 공소한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여기도 또 명품백이 등장하네요. 돌체 D&G사 392만 원 상당의 코트를 선물했다라고 미국 검찰의 공소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수미 테리 씨가 D사 코트로 차액을 지불하고 본인이 교환을 했다. B사 407만 원 상당의 가방, 사유, 국정원장,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 비공개 회의를 추진했다라고 미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선물 내역은 고급 식당에서 대접하며 고가 핸드백, 사유는 미 정부 관계자의 화상회의 주선. 선물 내용 2021년 4월에는요, L사의 476만 원 상당 가방, 사유는 미 고위급 관계자 참여 비공개 워크숍 주최, 최소 5,100만 원 상당이다라고 미국 검찰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실은 어느 나라나 자국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대 국가의 고위 인사에게 포섭을 하고 선물을 하거나 정보 활동을 펴는 것은 어느 나라도 아마 다 할 행동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것을 들켰다, 걸렸다.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국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이 대한민국 국정원의 이런 정보 활동까지 문제 삼으며 기소를 했다라는 것.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모닝콜 걸겠습니다. 앵커의 모닝콜입니다. 자, 오늘 앵커의 모닝콜 실시간으로 지금 전화를 걸었고요. 전직 국정원 출신의 서경대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님을 모닝콜 걸었습니다. 최 교수님 모닝콜 받으셨습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미테리 씨가 기소됐어요. 저도 놀랐는데 최 교수님도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공소장을 보면 수미테리 씨가 한국 정부의 에이전트, 요원으로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이른바 정보 활동을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이제 그 정보관의 능력은 첩보망, 흔히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 에이전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이제 좌우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첩보망에는 이제 직접 고용 관계를 맺고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암묵적인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이른바 이제 프리랜서 에이전트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는 휴미테리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거로 보입니다만은 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좀 애매한 어떤 논쟁적인 성격은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수미테리 씨 변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 FBI 등에 이 10년간 저런 정보 활동을 고스란히 다 포착당했는데 그걸 몰랐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이 정보 활동 실패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계 모든 나라는 사실 이제 해외 정보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방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 CIA 요원들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상호주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휴미테러와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이 혈맹국이라는 믿음 때문에 좀 방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형법에는 간첩 행위를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특별법 형태로 뭐 간첩법, 외국 대리인 등록법, 뭐 외국 정보 감시법 등을 두고 미국을 상대로 하는 모든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휴미테리에게 적용된 그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간첩 제보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한 파렴치한 행위라든지, 뭐 허가 없이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라든지, 외국 정부와 단순 연락 접촉하는 행위까지 다 처벌 대상인데요. 이에 반해 이제 우리나라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더 엄격하군요. 예, 정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만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이제 냉전 시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타 이제 군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도 외국을 적국이나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법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 안보 관련 법규를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러면 교수님, 예. 우리도 지금 저 파라 외국인 이 등록법 위반으로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법이 있으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으로 저런 활동을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뭐 CIA나 미국의 요인들이 지금 한국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그건 이제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그걸 하는 게 이제 정보기관의 임무고요. 정보 요원의 이제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이다 보면 되는데 그거 다만 이제 그 나라 법에 어떻게 저촉되지 않게 활동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쉽게 말하면 서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그런 이제 행위를 축적을 해놨다가 뭐 예를 들어 유사한 사건이 됐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해서 서로 어떤 뭐 협상의 여지를 남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저 법이 없다. 그러면 세 번째 궁금증은 어느 나라나 이와 같은 첩보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게 당연하다. 미국도 우리한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미국은 우리한테 왜 그럽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 외교계 거목인 고 헨리 키신저 박사가 있죠.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이제 검언이 있는데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는 있어도 우호적인 정보기관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1999년에 이제 국민들도
고 있는 그 간첩 업무 제목으로 이제 FBI 체포되어서 8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있는데요. 이분도 미국 정보기관은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한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사건이 어떤 정치적 포석이 있는지 좀 더 차분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제 정보기관이 CIA하고는 달리 FBI는 방첩기관입니다. 그 방첩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든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이 스파이 활동은 자시않지 않겠다. 예. 이런 원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되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지. 너무 그렇군요.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모닝콜의 예, 감사합니다. 최성준 교수였습니다. 예. 수미테리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게 기여한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당사자의 반박 입장도 저희가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혹은 근거가 없고 수년간 미국에 봉사해온 업적을 왜곡했다.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는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라고 당사자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미 당국이 이렇게 우리 국정원 요인들의 활동을 주시하지 못한 것, 인지하지 못한 건 부주의한 실책이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일단 미 정가에서는 동맹 관계와는 별개로 한국 정보당국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정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테리를 접촉하는 걸 미 정보당국이 주시할 가능성을 인지 못한 게 부주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비판을 해서 안 된다 앞서 이 전문가는. 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찍힌 것이 문제고 우리도 사실은 우방 국가의 어떤 정보 요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해 놨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같이 상호주의로 우리도 문제가 되면 좀 협상의 딜이 있을 텐데 우리는 저런 법이 없어서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라는 지적까지 들었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일단 국내에 들어온 뭐 미국 정보기관 또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활동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친자국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특히 중국 측에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한국 여론 지도층들을 만나가지고 친중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미국 쪽에서 많이 하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맞고요. 우리 정부도 이제 미국서 하고 있고 저게 법원에 가면은 어떤 결론이 날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 저 뭐 우리 주미 대사관 계좌에서 돈을 보냈다든지 이게 굉장히 공식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 법무부도 간첩죄로 기소한 게 아니라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죄로 경미하죠. 간첩죄로 하기에는 좀 사건이 애매하고 증거가 불충분할 때 이제 그거는 그런 걸로 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보기관이 저렇게까지 사진이 찍힐 수가 있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기관은 두 파트가 있습니다.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이 있어요. 예. 블랙 요원을 이제 어피셜 커버, 이제 화이트 요원을 블랙 요원을 non 어피셜 커버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화이트 요원들은 미국 대사관에 공식 타이틀로 갑니다. 외교관으로 갑니다. 명단이 다 있죠. 그러면은 네. 그 대사가 미국에서 다 압니다. 아, 얘는 한국 NIS 그러니까 한국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우리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뭐 교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 요원까지 저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블랙 요원에 대해서는 서로가 모릅니다. 블랙 요원들은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음모를 꾸미고 공작을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잡으면 이제 추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화이트 요원에 대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뉴욕타임즈도 보도했습니다만 지난 수년 사이에 수십 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방국을 대상으로 뭐 최근에 이집트에서도 관련 이집트 뭐 정보 요원이 이런 이유로 뭐 추방이 된 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게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국 정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총선, 호주 총선에 지금 개입을 했거든요. 여론 조성으로.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그런 의미에서 예. 경고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을 보면 미국과 우리의 제도적 차이를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은 일단 로비스트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입법 로비를 하기 위한 로비스트들이 직접 등록을 하고 입법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뭐 미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입법 로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또 미국인은 패권 국가라는 위치상 그냥 기업이나 이익단체들만 이런 로비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들도 외교 활동을 위해서 입법 로비스트로 등록을 해서 로비스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파라 같은 제도가 미국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결국 그 CIA 근무를 했을 때 수미테리 연구원이 얻었던 정보를 빼냈느냐 이거는 이제 간첩과 연관이 되는 것일 것이고 한국 입장을 대변했다 이거는 파라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왜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느냐라는 걸 문제 삼은 건데 우방국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삼았다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책 잡힌 것이나 아마 좀 갈등이 생긴 뭔가 포인트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